네, 프로의 시선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MTNW 김흥태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시선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은 어디에 먼저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자동차입니다. 9년 만에 무역 수지 흑자 1위 등극 자동차주 지금 주목할 포인트는 자, 정태근 팀장님이 가져오신 시선인데요. 네. 선정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관점에서 지금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이제 어찌 보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서 이 긴축 막바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가 볼 때는 뭐 높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눈높이에 맞추게 된다라면은 정말 긴축에 대한 막바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라든지 긴축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짓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 들어서 어쨌든 이 긴축이라든지 인플레 이런 분위기가 좀 막바지로 가게 되면서 대형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반도체, OLED 이어서 자동차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은 또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또 현대차 그룹의 실적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적 시즌 임박해 오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에 네. 실적 키워드를 꺼내주셔서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9년 만에 무역흑자 1위 품목의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가 올라왔다라는 의미도 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네네. 정말 역대급 수치 예상치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화답하지 않았던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큰 기대를 걸어도 되는지 항상 망설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을 지금 네. 공개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될지 포인트 정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것도 참 웃긴 것이 시장에 따라 중요해요. 지금이 대형주 장세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장세인지 이런 게 더 먼저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대형주 장세가 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말 실적 잘 나오고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무리 좋은 포장지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대형주에서 어떤 것들이 좋느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또 자동차가 눈에 확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급 실적은 현대차 자체만이라기보다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합쳤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을 넘어야 정말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2022년 4분기 때 3조 3천억을 기록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3조 5천억이 넘어야 된다 봐야 되고, 단 왜 주목을 하냐?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를 합쳤을 때 4조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수치로도 대단하다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른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와 정말 현대차 그룹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작년 2022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게 되면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현대차 그룹이 3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유로를 원화로 바꾼 겁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 봤을 때 7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은 5조 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2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등이었던 도요타를 2천억 정도 바짝 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GM하고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GM은 또 1분기 때 4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의 그 실적이 그래서 정말 돋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갑자기 나타난 일은 아니거든요. 1월달, 2월달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판매 대수가 계속 누적되어 왔었는데 이제 대형주 장세가 오다 보니까 이런 매력이 이제 와서 또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투자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규모도 네네. 어마어마하고요. 이 의미를 관련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서 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 완성차에서 67%를 친환경차, 전기차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열릴 건데 그 시장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 그러니까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보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겪었었던 만년 우승 후보 이런 타이틀을 분명히 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현대차 지금 전기차라든지 제네시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디자인이 너무 괜찮게 나와요.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에서 자동차의 성능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를 현대차가 과연 놓치고 싶을까요? 내연기관차가 이제 3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 수치를 보게 되면은 7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차 때 겪었던 그 부침을 또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또 겪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가속도를 내서 글로벌에서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테슬라와 BYD가 넘사벽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은 해볼 만해요. 왜? 1등이 폭스바겐인데 유럽 점유율이 25.6%고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1%고 3등이 테슬라인데 13.4%예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몇 퍼센트냐? 10%거든요. 2등이 14.1%고 4등이 10%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CRMA를 통해서 만약 중국 기업이 배제가 되게 되면서 한국차의 인지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탑2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SUV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판매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에는 3조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김치국을 마시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기대할 만한지에 대한 정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언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맛볼 수 있냐 여기에도 포커스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어서 위원님과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완성차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호재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 기아입니다. 저도 자동차주 항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의 매력을 높게 보십니까? 이 질문 항상 드리는데 항상 다르고 포인트가 다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위원님의 시선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안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랑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포인트를 갖자고 하면 사실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뭐 워낙에 또 같은 기업에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수요량에 대한 증가량이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현대차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완성차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일단 완성차에 대한 모습보다도 완성차를 워낙에 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도 올라왔고 또 배터리에서 대장주였던 TCC 스틸이라는 종목들도 대거 상승했던 것만큼 역시나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증가됨에 따라서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 역시나 같이 한번 증가되는 수 있는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자동차 완성차도 보지만 그 외적으로 중소형주인 부품주들도 같이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시너지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오늘 차례도 한번 장중에 12%까지 올랐던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DIC라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대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현대차에 대한 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호재가 있는 것만큼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 같이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질문을 드릴게요. 완성차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성차입니까? 아니면 그 밑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느 저는 쪽일까요? 일단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부터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작하기 위한 부품주들이 먼저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단 그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은 역시나 완성차 제품도 뭐 수요가 또 높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부품주에 대한 먼저 시각적으로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형주를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이즈가 큰 종목도 있고요. 또 부품주 중소형단에서도 현대차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을 보는 쪽도 있잖아요. 조금 더 좁혀주시면 어느 쪽의 키워드 저희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쪽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 국내 자동차 먼저 돌아가는 부품주를 봐야 되고요. 사실 이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종목을 샀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을 볼 것이냐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동차 부품에서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동차 배터리 부분 쪽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보면 될 거고요. 현대차에서도 이미 한번 전기차에 대한 이제 만드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부품주들도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로 현대차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품주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기, 단기는 이게 투자 성향과 지금 관계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자동차주를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을 보다는 좀 짤막하게 어차피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수급이 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단기 트레이닝을 봤을 때 그런 시각적으로 보면 뭐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시선 정태근 팀장께서 가져오셨거든요. 이어서 토픽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활기가 네. 보입니다. 열기가 될까요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의 토픽을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저희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는 조금 캐파 같은 큰 기업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현대 위아를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어제 대단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가 됐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소위 말하는 추격 아니고요. 추적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양 매출 비중이 9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쪽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어쨌든 현대차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친환경차 토감 열관리 시스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향연구소 열관리 시스템 시험동이 이제 6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화성 쪽에 이제 PBV 다목적 차량이었던 이제 공장이라든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위아의 의향연구소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였던 큰 역할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자동차가 부각이 될 때 함께 똑같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점이 접근을 해야 되는 만한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은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네.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괜찮은 구간일까? 어제 워낙 급등입니다. 이 정도 대형주에서 네. 쉽게 볼 수 없는 상승폭을 기록한 구간에서 오늘 잠잠해서 이게 추적일지 네. 추격이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저희 봐야 돼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항상 우리가 바닥은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패턴을 좋아하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대량 거래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발생되면서 똑같이 중요한 이슈가 발생이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합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면은 그 위에 저는 괜찮은 수익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자동차주에 대한 시선을 나눠봤습니다. 그 안에서 토픽으로는 현대미아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번째로는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4월은 제약 바이오주가 주인공, 봄바람
꽃샘추위 관련주 온도는 서서히 2차 전지에 쏠렸던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건지 관심이 이동을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은태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요 시선 선정 이후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다음 주도주가 뭘까라는 질문에 앞서 저희 자동차주도 이야기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약 바이오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꼽아주신 건가요? 선정 이유 먼저 들려주세요. 네, 뭐 선정 이유는 딱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10% 이상 조정을 받을 때 그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탑픽으로 좀 나왔고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AACR 이제 미국 아마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9일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감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바이오 기업 중에서 한 18개가 아마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연구 결과 내용들도 많습니다. 40여 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향후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수급들에 대한 측면과 또 거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본다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한 번 더 크게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이번에 4월 말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방미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이슈가 한 번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 방미했을 때도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임원들을 한번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가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고요. 그 외쪽으로서도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암에 대한 종식을 한번 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한 크게 틀에서 8가지 계획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또 방미로서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임원들이 방문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큰 시너지 효과를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쪽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둘러싼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14일 있는 아마케 관련 일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큰 학회가 있을 때면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업해서 대응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쉬어가기도 하고 다시 주목받기도 하고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이벤트는 어떻게 저희 보고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로 재료가 소멸될 거라는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번 제약바이오가 3월 달부터 서정진 회장에 대한 이제 복귀설 때문에 한번 시너지 효과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아마케에서 발표되는 이런 임상실험 결과도 있겠지만 이번 4월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있는 FDA 승인 신청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에 세계 3대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6월 달에 있을 아스코라는 이제 종양학회에 대한 이제 암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4월 달까지만 보지 마시고요. 6월 달 이전까지는 한번 크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파동으로 인해서 2차 파동까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회 모멘텀 가진 종목 가운데 사실은 실적이 괜찮을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부근이라서요. 여기서의 더 레벨업, 파워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선들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에너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밑에서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쪽, 고점에 있는 쪽. 여기에 따라서는 좀 대응이 달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미약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좀 조정을 내려왔을 때 좀 대응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이 자리보다 더 고점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수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당연히 분할 매수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제약, HLB 이런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 관점이 좀 잘못된 모습이고요. 어차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 기업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힘들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임상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워낙에 또 많이 들어가고 또 임상 실험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최대 4년에서 6년까지도 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 회사라도 분명히 연구 결과에 대한 승인 신청과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실적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재무제표에만 편중돼서 보지만 마시고 물론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도 좋겠지만 거기에 보다도 일단은 연구 결과에 대한 따라서 모멘텀이 가장 나타나고 실적이 모멘텀이 나타나지만 그 임상 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는 꿈과 기대감의 영역에 네.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정태근 팀장님께도 이 관련된 이슈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새롭게 시장에서 네.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동행 기업으로 거론이 된 네.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들썩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업체가 갈지는 아직은 기밀 사항이라서 네. 공개가 되지는 않겠죠. 사실은 카더라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 이슈는 어떻습니까?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설레실 것 같지만 다른 분들도 여기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팔로우업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주항공이라든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음에 어떤 타자로서 다음 타순으로서 제가 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해놓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슈가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대비 그러니까 매력적인 섹터가 너무 많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2차 전지가 없었다라면, 만약에 이 OLED 같은 경우도 초격자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면은 이런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은 바이오가 부각될 이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주체로 했었던 신시장 창출 전략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를 저희 반도체를 키우겠다. 그리고 국무총리 바뀌었군요. 1월 달에 국무총리 산하였던 그 전략회에서는 바이오란지 제약업체에 대해서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를 제2 반도체를 키우라는 그런 이런 얘기도 있었듯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가지고 바이오가 갈 법한데 왜 안 나오지? 저도 상당히 조금 의문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동차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좋은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 대비 좀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나 2차 전지, 그러니까 또 차 전지처럼요. 이런 거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소외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테마로 어떤 업종이 올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는 건 맞다라고 봐지고, 이번에 박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의약품 수출 지원과 연관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무총리 산하에서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지원 사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이상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의약품 수출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요게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방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바이오심이라든지 신약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공략을 할 겁니다. 지금 셀티온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 HLB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 수출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 중에서 리스트를 좀 뽑아놓고 거기서 튀어나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네요. 역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제약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궁금해요. 셀트리온 오늘 강합니다.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셀트리온이 대장주격 종목이다 보니까 바이오 전체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저희가 사출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아마 호조로 나올 것이다라는 속에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가 오늘 전부 다 셀트리온 형제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대장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이번에도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치료제인 유플라이마가 이번 5월 달에 FDA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5월 달에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은 7월부터 관절염 치료제인 유플라이마가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동반 상승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보다도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탑픽이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고요. 탑픽 궁금합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탑픽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팁도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탑픽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HLB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저는 셀트리온 형제들을 한번 탑픽으로 가지고 했는데, 네네. 어제 방송에서 그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는 바람에 두 번째 탑픽으로 봤을 때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히 매수해봐도 되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항암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업종이면서, 또 최근 들어서 리보세나림에 대한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고요. 또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과 함께 캄렌리주맙이랑 같이 병용 임상하면서 간암 치료제에서 효과적으로
발견했고 이번 3월 1일부터 1월 30일이죠. 1월 30일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HLB는 이번에 5월 달에도 미국에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FDA 승인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아마케에서 그 리보세라림에 대한 이런 포인트 내용들을 한번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아마 긍정적으로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그 기대감 속에서 이번에 5월 달에 있는 FDA 승인 신청을 준비를 잘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 지금 가격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7,300원에 350원 올라오고 있는 현재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고 차트 한번 보시면 전고점 부근인 45,0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한번 슈팅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1차 목표가 4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 말쯤에 한번 상한가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공매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매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쇼커버링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쇼커버링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링을 올렸거든요. 이 HLB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링을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저가 라인을 잡는다면 32,0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공략해볼 쪽 HLB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MTNW 김흥태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